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2022년 12월 30일,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역시 하락하면서 하루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0.22% 하락한 33,147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25% 하락하면서 3,83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11%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1,466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1,500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연초에 나스닥 지수는 15,000 정도를 상회하고 있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올해 33%가량 하락을 했고요. 네, S&P 500 지수 역시 19%가량 하락하면서 2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올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모두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우도 올 한 해 동안 9%가량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올해 3대 지수의 연간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였고요. 또 이제 또 3대 지수의 낙폭, 하락이 지속된 기간이 역대급으로 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기준으로 4개 분기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4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한 것은 닷컴 버블 사태가 있었던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역사상 네 번째로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S&P 500 지수가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20% 이상 하락했던 경우가 1974년 그리고 2002년, 2008년 이렇게 세 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S&P 500 지수는 38.5%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1974년과 2002년에는 각각 29.7%, 23.4%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이 악재라는 악재는 모두 몰려버린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미국의 역대급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봉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정말 악재가 투성이었습니다. 이 UBS 전문가는 이 모든 악재가 하나도 가벼운 악재가 없었다. 모두 정말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증시를 큰 폭으로 끌어내린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부터 시장에 풀렸던 이 코로나 이후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425bp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섹터별로 봐서도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좀 상승했던 종목이 에너지 종목입니다. 에너지 종목, 이제 워렌 버핏의 픽을 받았던 에너지 종목인데요. 에너지 섹터는 올해 한 해 동안 약 58%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그런 영향으로 에너지 이슈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뭐니 뭐니 해도 빅테크와 이 통신 관련 업종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렵고 미래의 수익성에 기반하고 있는 이런 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네, 뉴욕 증시 대표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는 한 해였는데요. 네, 우선 뉴욕 증시 가장 대장주인 애플 같은 경우 올해 129달러대로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30달러 바로 밑에서 이제 종가를 형성한 모습인데요. 애플이 올해 1월에는 이 고점이 182달러대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춰진 수준이지만 이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 오늘 88달러대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지난 1월에 고점이 151달러대였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도 올해 60% 이상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 60% 이상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이 지난 1월에 고점이 402달러였는데요. 현재 123달러대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아마존 역시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연고점인 171달러에 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39달러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난 1월에 고점인 338달러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메타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S&P 500 상장된 통신업종이 올해 손실이 거의 4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과연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지 이것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내년에 여건도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긴축기에서 최종금리를 5%대를 넘어선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초까지 이제 상당폭의 금리 인상이 추가로 단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속에 내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실질적인 위협으로 경제에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역시 고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월가 주요 IB들은 증시 같은 경우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S&P 500 지수가 3,000선까지도 추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대부분 상반기 중에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가서 주가가 점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올해 한 해 거래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 연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내년 1월 2일에는 새해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되고요. 뉴욕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인 1월 3일부터 정상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결국 산타 랠리는 찾아오지 못했지만 내년 연초에 또 반짝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역대급으로 부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최악의 한 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해, 그 다음 해에는 보통 수익률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월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의 다음 해에는 80%의 확률로 주가가 그 다음에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장에서 네, 올 한 해 동안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투자 진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내년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뉴욕이오 라이브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